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차시부터는 좀 재밌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이제 블록 코딩을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게임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시로 나와 있는 앱 인벤트에서 제공하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이 도대체 뭔지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디자인하고 코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의 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더지는 요 그 회색 화면, 요걸 이제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는데요. 그 캔버스에 그 공간을 우리가 두더지가 움직이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간 위에 두더지가 0.5초마다 이렇게 막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를 잡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그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는 점수가 1점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다 마치게 되면은 리셋을 눌러서 점수를 초기화하는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한번 동작하는 예제를 보면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이 동작하는 예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면을 녹화한 것과 실제로 녹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두더지를 잡을 때마다 삐 소리와 함께 사실은 짧은 진동이 이제 울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두더지가 이제 막 움직이고 지금 이제 잡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손으로 잡고 있는 건데 제 손은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 보시면은 스코어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삐 소리가 나면서요. 그리고 리셋을 하면 점수가 0점이 되는 그러한 이제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진동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뒤에서 녹화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스코어가 변동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리셋을 해서 점수를 초기화하는 이런 류의 이제 우리가 앱을 간단하지만 그래도 나름은 게임입니다. 이 앱을 여러분 우리 이제 천천히 디자인부터 코딩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두더지 게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이제 시작하는 게 어떤 앱을 만들 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였더라? 뭔가 디자인하는 거였죠. 화면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앱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코딩하는 그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더지가 놀 공간 그리고 두더지를 디자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두더지는 만드는 그러한 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8번째 앱, 저는 이름을 KNUAI008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 008이고요. 매번 해봤지만은 프로젝트에서 우리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여러분은 물론 다른 이름으로 줘도 되는데 저는 KNU008 이렇게 지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뷰어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 KNU008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 감고도 여기까지는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은 우리 이제 예전에는 안에 있는 컴포넌트부터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했는데 야, 이제 이쯤 되면은 먼저 스크린을 우리 속성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먼저 속성을 하는데 매우 간단해요. 대부분 우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였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을 선택하고 여러 개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정렬,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 거는 align horizont라고 align vertical하고 vertical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가 각각 left, to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center, center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앱 네임은 나중에 우리가 앱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이름인데 그거를 우리가 두더지 잡기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면 스크린에 대한 우리 이제 속성은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레이아웃이라는 걸 하나 더 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뭔가 두더지가 놀 공간이 필요해. 보니까 두더지가 막 움직여야 돼. 그래서 걔는 좀 특별한 레이아웃에서 요 앱 인벤터에서 드로잉 애니메이션 요 레이아웃 말고
드로잉 애니메이션, 드로잉 앤드 애니메이션이라는 요 팔레트 메뉴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캔버스가 뭐 하는 거죠, 원래?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캔버스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캔버스에다가 뭐를 올려놓을 거냐면 두더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가 놓을 공간, 그래서 요 드로잉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갖다가 스크린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스크린 위에다 얹어 놓으면은 이렇게 띡 하고 나타나요. 아직은 그냥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게 놓을 공간이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 해야 되겠어요?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성을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대한 캔버스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방금 전에 이래저래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스크린이 아닌 특정 영역만 지정하고 싶을 때, 우리 요 전체 영역이 아니라 야, 내가 이만큼만 여기에서만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캔버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도화지가 아니라 도화지 일부만 우리가 놓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영역만 지정하고 싶을 때 우리가 캔버스를 쓰게 되는 거고요. 스크린 내부에서 특정한 영역을 그래서 캔버스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도 지정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두더지가 요 전체 공간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 캔버스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캔버스 밖에다가는 뭔가 다른 걸 우리가 놓을 거예요. 스코어나 뭐 버튼이나 이런 걸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나 버튼까지 막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스크린이 아닌 지정된 캔버스에서만 움직이게 하고 싶기 위해서 우리가 캔버스라는 이런 레이아웃을, 특별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스크린은 요 파란 둘레가 가리키는 이 전체적인 스크린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스크린 위에다가 뭔가 컴포넌트들을 다 배치했죠. 버튼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어레인지먼트, 그래서 허리젠틀 어레인지먼트, 레이블도 배치하고, 뭐 타임 피커도 배치하고, 이미지도 배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두더지는 이 전체 스크린이 아니라 요 빨간색, 요 캔버스 안에서만 두더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캔버스라는 새로운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캔버스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속성을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보통 만들면은 그냥 캔버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도 얘를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리네임을 합니다.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름을 뭐로 줬냐면 캔버스 1에서 몰 캔버스라고 줬어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줬죠? 이 몰이 두더지예요. 그래서 두더지가 놀 캔버스, 그래서 몰 캔버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다른 이름을 줘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컴포넌트의 이름이 원래 캔버스 1이었는데 걔가 이렇게 몰 캔버스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퍼티의 이 이름도 보면은 이렇게 몰 캔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 캔버스를 나중에 코딩 같은 거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더지가 놀 공간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두더지가 놀 공간의 크기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데 저는 크기를 하이트 300픽셀, 위드 300픽셀 이 정도 하면 에뮬레이터 화면에 좀 적당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에는 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기를 특히 이 하이트는 좀 더 키우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300픽셀, 300픽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좀씩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몰이 놀 공간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연회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몰 캔버스를 선택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디폴트는 그냥 화이트거든요. 그걸 라이트 그레이로 이렇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하고 위드는 이렇게 300픽셀씩 줬어요. 이것도 뭐 화면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fill parent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가득 차면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300픽셀, 300픽셀 이렇게 주었습니다. 크기를.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몰
캔버스를 이제 두더지가 놀 공간을 했고요. 두더지가 놀 공간 이외에 또 이제 뭔가 우리가 배치를 해줘야 돼요. 첫째는 라벨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라벨은 어떤 거냐면요. 두더지를 우리가 잡았을 때 점수가 띡띡띡띡 하고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에 기본적인 디폴트 인터페이스 많았잖아요. 야,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라벨을 끌어다가 요 밑에다가, 밑에는 뭐예요? 캔버스 밑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ext for label 1 이렇게 이름이 지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할 거예요? 두더지를 잡으면은 점수가 나타나는 그런 라벨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스코어 라벨의 속성은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가 라벨 이름을 LB 스코어. 이것도 다른 이름을 줘도 되지만 저는 항상 라벨 할 때 LB 이렇게 줬네요. 그 다음에 스코어 이렇게 줬고, 이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set text to로 해서 많이 바꿨죠. 안녕하세요 앱에서부터 많이 했던 그 내용입니다. 폰트 사이즈를 좀 눈에 띄게 20. 텍스트는 처음에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스코어하고 여기 공백 주고 땡땡하고 콜론하고 공백 주고 0점.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센터 이렇게 주었었죠. 자, 그래서 이 이름을 LB 스코어로 바꾸고, 어떻게 해서 바꿨어요? rename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폰트 사이즈는 20. 그 다음에 텍스트는 스코어 땡땡 한 칸 띄고 0. 뭐 한 칸 안 띄워도 되는데 보기가 싫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센터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폰트 볼드 같은 걸 선택해서 좀 더 진하게 보인다든지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몰 캔버스고, 그 다음에 이게 LB 스코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 더 우리 속성을 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두더지 잡 게임 하다가, 야, 나는 뭐 1초 동안에 얼마 잡았어. 1초에는 아니죠. 1분 동안 얼마 잡았어. 이제 네가 게임해봐 라고 할 때, 친구할 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코어를 리셋 해야 되죠. 맞아. 스코어 리셋하기 위해서는 리셋 하려면 뭔가 누르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 중에서 우리 누르는 거의 기능은 when 클릭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버튼 컴포넌트를 이 스코어 밑에다, 뭐 옆에다 둬도 되는데 밑에다 두는 게 좋겠죠. 스코어 나오는데 그 옆에서 버튼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들면은 얘 이름이 text for button 1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코딩을 하게 되면 걔가 이제 눌렀을 때 스코어가 0으로 세팅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 버튼도 이제 속성을 좀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꼭 이렇게 안 바꿔줘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름을 좀 지어놓는 게 좋아. 그냥 단순히 버튼 1 이렇게 되면은 그게 코딩할 때 좀 보기가 별로야. 그러니까 btn, 저는 버튼을 btn이라 그랬네. btn reset 이렇게 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는 우리 캔버스의 색깔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보기 싫은데 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그레이나 아니면 뭐 다른 색깔을 쓰셔도 됩니다. 폰트 볼드를 체크합니다. 버튼 위에는 아무래도 좀 진하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그 다음에 버튼의 width는 100픽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좀 더 크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우리가 reset 있습니다. reset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거 다시 이제 속성을 우리 확인해 보면은 우리 스크린 컴포넌트에 몰 캔버스가 있네. 앞서 만들었던 거 300 x 300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가려졌는데 LB 스코어가 있고 라벨이었죠. btn 리셋을 선택을 하면 우리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해줬고요. 폰트 볼드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좀 눈에 띄게.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그 다음에 width는 제가 100픽셀 했는데 이거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트도 바꾸셔도 됩니다. 하이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디자인 단계에서. 그 다음에 텍스트는 리셋이라 그랬는데 이걸 뭐 초기화해서 한글로 바꾸셔도 되고 또 다른 뭐 점수형 만들기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틀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안 했네. 뭐를 안 했죠? 두더지를 안 만들었어, 우리가. 두더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더지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새로운 컴포넌트를 쓸 거예요. 이미지 스프라이트야.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스프라이트라 그래서 작은 이미지. 두더지가 크지 않잖아요, 되게. 그죠? 크면 너무 잡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거기서 뭘 가져왔었죠? 아까 처음에 캔버스 가져왔죠.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스프라이트는 영어로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 이미 다 뜻 알고 있겠지만 도깨비 또는 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아, 영어 공부도 하나 했네. 스프라이트는 야, 청량음료 그 이름이 아니네. 그죠, 원래? 도깨비 요정의 의미가 있는데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작은 이미지,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작은 이미지를 막 움직이고자 할 때 이렇게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통상 어디 위에서 움직인다? 야, 캔버스 위에서 움직이는구나. 내가 뭔가 캔버스 위에서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자 할 때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전체가 스크린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요 캔버스로 지정을 해놨었죠. 캔버스 위에서 우리가 두더지가 놀게 하고 싶었어. 그렇죠? 이거 이름을 우리가 앞에서 몰 캔버스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두더지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여기 캔버스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요 위치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캔버스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요런 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스크린에다 갖다 놓으나 버튼이나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자, 두더지는 어디 위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죠. 캔버스 위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캔버스 위에다 갖다 놓으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두더지 모양이 아닌데? 당연히 두더지 모양이 아니죠. 왜 두더지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두더지 모양을 내가 이렇게 연결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야, 이거는 이미지 스프라이트야 라고만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더지를 우리가 모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야, 캔버스도 내가 뭘 캔버스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 두더지도 이름을 줘야지. 그래서 두더지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이미지 스프라이트인데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리네임해서 이름을 변경해서 얘 이미지 스프라이트 1에서 야, 뭘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얘 이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뭘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몰이 컴포넌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몰 캔버스나 LB 스코어나 이런 BT&D 리셋은 스크린 밑에 있어요. 스크린 밑에 몰 캔버스가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두더지는 어디 위에 있어요? 몰 캔버스에 있죠. 이런 비슷한 걸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알람 시계 할 때 허리젠틀 어레인지먼트 밑에다가 뭐 타임 피커나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배치해 놨었죠. LB 스코어, LB 온오프 이런 것들, 리셋 버튼, 스탑 버튼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요 허리젠틀 어레인지먼트 밑에 이렇게 우리가 배치됐던 것처럼 몰은 몰 캔버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거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해 보고 넘어가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두더지를 치장을 해야 되는데 두더지 이미지가 이게 좀 뭐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셔도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이 이미지가 괜찮아 보여. 그래서 몰의 픽처를 몰 PNG로 이제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요것도 앱 인벤터 우리 튜토리얼 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appinventor.mit.edu의 explorer AI2에 moremesh.html이라는 이 튜토리얼을 제가 지금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 요 밑에 also download this picture of more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more를 가져다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요걸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 그래서 모를 선택하고 프로퍼티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픽처라는 요 프로퍼티에다가 내가 뭐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 처음에. 그래서 업로드 파일을 하죠. 그러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서 고양이도 보이네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more.png. 저는 이제 16-more.png라고 제 나름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more.png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 more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준다,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잘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건 지금 설명을 다시 해놓은 거죠. 요거 해서 파일 선택해서 올리고 나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나타났어요? 야, 몰이 이제 내가 실제로 몰을 화면에 이제 띄운 그런 식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몰 캔버스죠. 몰 캔버스 안에 위에 그 다음에 몰이 있고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라벨과 버튼이 각각 하나씩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만든 컴포넌트들, 중요한 컴포넌트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크린 밑에 몰 캔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LB 스코어가 있고 BTN 리셋이 있고 몰 캔버스 그 다음에 LB 스코어 BTN 버튼 리셋이 있고 그 다음에 몰은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요 몰.png를 쓴다. 이 몰.png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들의 디자인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좀 남았어요. 그죠? 뭐 소리도 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더지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뭔가 누군가 나를 트리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나를 움직이도록. 우리 그런 게 뭐가 있었죠? 항상 알람 시계에서도 그랬지만 1초마다 예를 들어 0.5초마다 나한테 뭔가를 깨워주는 그런 건 클락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설계하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두더지를 잡았을 때 삑삑 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물론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짧은 소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짧은 소리 할 때는 우리 어떤 거였죠? 삐 하는 사운드였습니다. 긴 소리일 때는 우리 이제 플레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었죠. 플레이어 컴포넌트를 사용했는데 짧은 소리일 때는 이렇게 사운드 컴포넌트를 가져다 사용을 했습니다. 요 미디어의 사운드 컴포넌트를 쫙 가져다가 여기 화면 위에다 놔둡니다. 화면 위에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화면에 나타나는 컴포넌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non visible 컴포넌트 그래서 사운드 밑으로 이렇게 이제 요 밑부분에 요 뷰어 밑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사운드나 우리 플레이어 한 다음에 항상 했던 일이 뭐예요? 야, 거기에서 걔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럼 무슨 소리? 그죠? 파일을 연결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사운드를 선택하고 사운드도 이름을 제가 줬네요.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리네임을 해서 얘를 사운드 1인데 노이즈라고 줬는데요. 여러분들 뭐 삐비나 뭐 이런 식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노이즈라고 줬습니다. 이름을 노이즈. 그러면 얘 이름이 노이즈로 바뀌는 거죠. 자, 그냥 사운드 1으로 놔둬도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노이즈로 바꿔도 돼요. 처음에 코딩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는 게 좋죠. 자, 노이즈에 대해서는 뭔가 소리를 붙여줘야 되죠. 소리를 어떻게 붙이느냐? 자, 노이즈를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 파일을 합니다. 업로드 파일을 해서 여기 지금 있는 거는 more.png 밖에 없죠. 두더지 사진밖에. 그런데 저는 파일 선택을 해서 이렇게 beep.mp3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우리가 beep.16-beep.mp3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운드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베이러블한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매치를 시켜줬어요. beep하고 아무래도 beep하는 게 소리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노이즈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속성을 선택해서 beep으로 이렇게 선택해주는 그 과정입니다. 자, 요 beep이든 어떤 다른 거든 파일이 크면은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때 이거 안 되네 그러고 창 닫거나 그러면은 또 코딩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로드 될 때 잠시 기다리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는 파일이 짧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운드 컴포넌트에 노이즈까지 추가된 그런 화면입니다. 여기 컴포넌트부터 볼까요?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서 비저블 컴포넌트였고요. 여기 노이즈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넌 비저블 컴포넌트에 노이즈하고 나타났고요. 여기 보면 미디어에 아까는 mol.png밖에 없었는데 지금 beep.mp3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소스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삐 소리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짧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어떻게 검색해서 찾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그냥 구글에서 다른 데서 찾아도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리소스를 제공해 주니까 월드와이드 구글.3에서 구글.com에서 beep sound mp3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J 사이트에서 삐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soundj.com이라는데 프리 다운로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삐1, 삐2 이렇게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mp3 되게 사이즈가 작은 거를 제가 다운로드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유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돼요. 디자인 마지막 단계에서. 두더지가 몇 초 만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마다 나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나를 깨워주는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우리 클락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락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었죠. 요거는 센서에 있었죠. 클락 컴포넌트는 센서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 가속 또 센서도 사용했었죠. 클락 컴포넌트를 우리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non visible 컴포넌트에 노이즈 말고 이렇게 클락 1하고 컴포넌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요 클락 1 컴포넌트는 여러분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얘를 0.5초마다 두더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바꿨네요. 제가 rename에서 이게 이제 클락인데 원래 클락 1인데 걔를 몰 타이머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얘는 디폴트가 이렇게 타이머가 이네이블드 돼 있거든요. 원래 이제 디폴트로 1초마다 또는 2초마다 이렇게 뜨는데 너무 길어요. 1초, 2초 그러면 두더지 잡기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걸 50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몰 타이머로 바꿨고 타이머 이네이블드를 체크했고 타이머 인터벌을 500 이렇게 바꿔놓으면 0.5초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더지가 움직이게 우리가 나중에 코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클락 컴포넌트인 몰 타이머까지 추가된 그런 디자인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요 비저블 컴포넌트 밑에 노이즈하고 몰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 타이머에서 중요한 거는 요건 제가 건드린 게 아니라 디폴트 값이고요. 요 타이머 인터벌만 500으로 돼 있어요. 500의 의미는 몇 초? 0.5초, 500ms니까 0.5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두더지에 대한 코딩이 다 끝난 거예요. 코딩이 끝난 게 아닙니다. 디자인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코딩하기 전에 디자인 결과가 에뮬레이터로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실제로 에뮬레이터에다 띄워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두더지도 나타나는지. 하지만 여러분, 두더지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아직 코딩이 안 돼 있죠. 두더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더지가 움직이는 그런 코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